안녕하십니까? 문학채널 시치유 심리상담사 김종진입니다. 저는 열악인성심리연구소 소장으로 인성교육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은 어버이면서 자식인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어버이날 하면 어떤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선물이 떠오르신다고요? 선물은 하셨나요? 선물도 떠오르고 효도라는 말이 깊숙한 곳에서 묻어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 하는 자책과 후회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는 효자야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 봤습니까? 거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효자인 사람도 스스로 불효자라고 말하니까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인 이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기념으로 어머니 또는 아버지에 관한 시들을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 관한 시는 많습니다.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관한 시가 많은데요. 오늘도 고르다 보니 어머니에 관한 시 2편을 준비를 했습니다. 들으면서 스스로 치유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해마다 5월에 가장 많이 낭송하는 시가 김동완 시인의 어머니입니다. 이 시는 제 마음을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자주 낭송을 합니다. 제가 외우고 있으면 남편도 같이 그 뒷부분에 뻔한 놈 하면서 호흡을, 리듬을 맞춰주곤 합니다. 들려드릴게요. 어머니, 김동환. 그만 들어가세요, 어머니.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마늘과 쌀을 승용차에 싣고 나서도 굳이 서 계신 어머니를 골목 어귀까지 모셔다 드렸다. 차를 돌려가려는데 아직도 골목길에 앉아 계신 어머니의 모습이 헤드라이트에 비쳤다. 다시 차에서 내려 집 가까이 발에다 드렸다. 천천히 조심해서 가거라. 예, 어머니 걱정 말고 들어가세요. 며칠 있다 또 내려올게요. 차에 시동을 걸고 헤드라이트를 켜니 어머니는 아직도 이쪽을 바라보시며 골목길에 그대로 앉아 계셨다. 어디선가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는 놈이 며칠 있다 또 내려온다니. 뻔한 놈, 뻐꾸기가 울었다. 부모님께서 사는 곳이 시골인 경우에는 누구나 겪었을 일입니다. 저는 뻔한 놈 그 부분에서 제가 뻔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확 공감이 갑니다. 사실 며칠 있다 또 오고 싶은 것이 자식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각자 생활이 있어서 실행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끝부분을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뻔한 놈, 뻐꾸기가 울었다. 한 번 더 해보실래요? 뻔한 놈, 뻐꾸기가 울었다. 불효하고 있는 제 자신을 누군가 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자신이 혼내기는 좀 그런데 제 3자가 시원하게 혼내주는 느낌도 들고요. 또 부끄러운 느낌도 들고요. 이 시로 수업이나 집단 상담으로 실취할 때는 제가 뻔한 놈 하면 앉아 계신 분들이 뻐꾹 그러고 제가 뻐꾹 하면 뻔한 놈 이렇게 하면서 공감을 불러내기도 합니다. 올해 김종진의 시추의 행복찾기 첫 방송에서 제가 한 달에 2번 부모님을 찾아뵙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잘 지키고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편입니다. 거의 2번은 가고 있습니다.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부모님 건강하실 때 얼굴을 자주 보여드리는 것이 제 마음이니까요. 시행착오는 있었습니다.
미리 간다고 말씀드리고 간 적도 있었고 깜짝 쇼를 한 적도 있는데 부모님께서도 개인적인 일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간과를 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오전에 부모님들이 일정이 있으시고 오후에 집에 와서 쉬셨는데 올해는 복지관이나 노인대학 일정들이 다 오후로 바뀌어서 오전에 있다가 오후에 나갔다가 들어오시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어서 잘못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간다는데 일정이 있으시면서도 오지 말라 소리는 못하고 그냥 오라고 하셨던 거죠. 그걸 알고부터는 지금은 시간을 맞춰서 잘 갑니다.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줄 게 없으니까 오지 말라고 한 적도 있고요. 그럴 때는 엄마 마음 편하라고 일부러 안 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돈 들어가니까 오지 말라고, 그럴 때는 제가 돈이 안 들어가니까 못 들은 척하고 다녀왔습니다. 어버이날에 가장 주고 싶은 선물도,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도, 가장 받고 싶은 선물도 현금이라고 하죠.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에 부모님을 뵙고 왔는데 선물도 현금도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받는 부모님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주는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습니다. 심하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는 마음껏 선물을 하라는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달에 부모도 자식도 가장 하고 싶은 것이 가족 여행이라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여건이 되면 여행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외출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외식도 좋고요. 제가 어른들 수업이나 어린이들 수업을 하면서 어버이날에는 편지 쓰기와 더불어 감사장 쓰기, 감사패 드리기 수업 중 활동을 하거나 그걸 숙제로 내기도 합니다. 아직 안 해보신 분들에게 감사장은 약간의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더 좋은 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식들이 참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부모도 잘 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잘하고 계신 분은 아주 참 잘합니다. 그런 분들은 훌륭하십니다. 손을 꼭 잡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한다고 한 후에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 큰 감동도 없습니다. 습이 되도록 자주 하십시오.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닳지 않습니다. 대상관계 이론에서 양육자가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눈 마주치고 스킨십을 잘해야지 좋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러분께서 양육자가 돼서 부모님을 많이 안아주시고 사랑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서 든든한 양육자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카톡 대문에 부모님께 매일 전화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 전화하기가 쉽지 않고 잘 지키지는 못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하게 됩니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효도 중에 하나가 전화 자주 하기, 편지 쓰기, 감사장 드리기, 찾아뵙기 등입니다. 찾아뵙기는 돈 들어간다고요? 네, 부모님께서 자식을 위해서 쓴 돈보다 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버이날이 1년에 2번, 3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는 사람이 기쁘니까요. 저희 부모님은 많다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돌려주시거든요. 주고받는 마음속에 사랑과 감사가 싹이 트겠죠. 결혼한 여성들을 위한 시입니다. 들려드릴게요. 친정, 조정숙. 나 가끔 친정으로 돌아가면 금세 엄마의 어린 딸이 되어 먼 여행에서 돌아온 것처럼 몸도 마음도 녹신녹신해져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일을 그만 까마득해지고 길을 가다 지나쳐 만난 사람처럼 남편 얼굴도 서먹서먹해져서 엄마 손에서 익은 물김치
호록호록 떠먹어가며 밤새도록 친구 같은 수다를 떨었네. 엄마도 참 고생이 많수. 서로 마음을 만지작거리다가 네 사는 게 그리 호락호락한 줄 아나. 좀 더 살아봐라. 내 맘 알기다. 엄마를 관통한 바람이 목적도 없으면서 천천히 나에게 불어오는 내 속엔 작은 엄마가 있어서 가는 허리가 자꾸 휘청거린다. 친정엄마에 관한 시였고요. 다음은 정채봉 시인의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도 좋은데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2,000명에게 물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날이 언제인지를요. 어린이날이라는 사람도 꽤 많았고 모두가 다 중요하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버이날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지요.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본인 부모뿐만 아니라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는 날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퇴색하는 요즘 어른 봉양과 경로 사상을 확산하는 범국민적 기념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넓은 의미의 효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날 특집 기념으로 어머니에 관한 시 2편을 조용히 읽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살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채널 김종진의 시치유 시에서 행복찾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